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담양에서 화재가 발생해 한 명이 숨졌고 곡성에서는 차량 추돌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는 4월 열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비 후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해남안도 진도 선거구의 예비 후보를 살펴봅니다. 전남도가 실시한 정기 종합감사에서 강진군의 부적절한 행정 7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3명의 징계 처분과 30여 명의 훈계 조치가 통보됐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운영을 실시합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성장 발달 맞춤 프로그램과 다양한 방과 후 학습 과정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강진군의 부적절한 행정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강진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실한 계약 관리와 부적절한 채용 등 72건을 적발했으며 49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자 3명에 대해 징계 처분과 그 밖에 30여 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했으며 6개월 뒤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020년에도 전남도 정기 종합감사에서 부적절 행정 90여 건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이 올해 1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합니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이후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전남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 학교 생활 적응과 성장 발달에 맞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다양한 방과 후 학습 과정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아침과 오후, 저녁 등 연계형 돌봄이 가능하도록 거점형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아동센터와 대학 등 기반 시설을 활용한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늘봄교육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된 이후 문제점과 개선 방안, 우수 사례 등을 발굴해 왔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 지역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담양에서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졌고 곡성에서는 차량 3중 추돌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8일 오후 5시 17분 담양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난 겁니다. 이 불로 현장에 있던 60대 여성 A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하반신 마비를 앓고 있어 대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재산 피해나 화재 원인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새벽 5시 6분 순천 주안면의 한 주택도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삽시간에 주변으로 옮겨붙어 집안에 있던 88살 어머니와 64살 아들이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현장 도착 1시간 만에 초기 진화를 완료했지만 주택과 차량이 전소됐습니다.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28일 저녁 7시 32분 곡성읍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서는 차량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1명이 크게 다쳤고 2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산악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7일 아침 8시 29분 영암 월출산을 찾은 30대 등산객이 하산하다 발목이 골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날 밤 9시 구례읍에서는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의식이 없다는 신고가 접수돼 응급처치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남안도 진도 선거구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어떤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졌는지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안도 진도 선거구에는 모두 7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이 적임자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낙후된 내 고향
해남완도 진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박지원이가 국비 예산, 국책 사업을 더 가져올 수 있다 하는 확실한 생각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위기, 민생 경제 위기, 저출산과 기후재난 위기 등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기에 이번 총선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책임 있는 분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부족하나마 저의 비전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 국가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봉사해 보고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선임 행정관이자 대통령 지역 공약을 담당하는 이행 책임자를 하면서 경험을 바탕으로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바다, 수산, 생명식량 산업의 전공자 이용호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불금을 2005년에 만들었던 이 개념을 가지고 농어민들에 대한 기본소득을 해조류 탄소 배출권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한 후 나누도록. 지난 4년 동안 제가 농해수에 있으면서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법안도 발의하고 또 지역 현안도 또 이렇게 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어업에 대해서 많은 실적을 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남완도 진도에 좀 이제 틀을 좀 바꿔야 됩니다. 일방적인 더불어민주당만 가지고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자유민주주의 신봉자입니다. 다음은 후보자들의 강점을 들어봤습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은 해남완도 진도의 발전은 물론 군민들의 자존심이 확실하게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야무지게 하겠습니다. 저는 국가공기업인 한국감정원에서 27년간 근무하면서 실물 경제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으로 우리 지역이 성장하는데 동력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제가 검사 출신으로서 저는 서민검사로서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찰 정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적임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치 신인이자 50대로서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또 우리 지역 저는 정당, 국회, 중앙행정부처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국정 운영까지 두루 경험해서 오늘 당장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 해도 전혀 어려움이 없는 준비된 일꾼입니다. 안보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기본권인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3초에 한 분씩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3억 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가장 큰 생명식량 산업의 본고장 해남, 진도, 안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생명식량 산업의 본고장 떠나지 않고 지켜왔습니다. 지금 도전하는 이 신규 도전자들이든지 또는 의정활동 경험이 많은 분도 농해수의 분야는 생소하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측면에서 우위에 있지 않느냐. 22세 나이로 국회의원 연설부터 시작해서 56년이라는 세월을 흘러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고 우리 당의 정책 뱅크라고 할 수 있는 국책자문위원회 고문으로 있으면서 지난 28일 경남 사천의 한 빌라 위층에 사는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9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흉기를 휘두른 이유는 바로 층간소음 때문이었는데요. 평소 위층이 현관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다며 불면이 있었던 50대 남성. 빌라 계단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시비가 붙었고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그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녁 9시 이후에는 청소기를 돌리지 않는다거나
바닥에 매트를 깔고 슬리퍼를 신는 등 노력을 하더라도 한계가 있죠. 경기도의 한 지자체에서는 층간소음 갈등 해소 센터를 운영해 이웃 간 소통의 창을 마련하고 있는데 운영 3년 만에 민원이 절반가량 줄어들어 최근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에 못 미친다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남도가 올해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서 1,131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전남도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 전국 1위 기반을 활용해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에너지 신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기반으로 미래형 송전 기술인 직류 전력망 플랫폼을 상용화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사업과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30기가와트급 해상풍력 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목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당내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하위 컷오프 대상이거나 성폭행 피해자를 2차 가해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권리당원 명부를 유출했다는 각종 허위사실과 가짜뉴스가 지역을 어지럽히고 있다면서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 보좌관 성폭행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은 각각 검찰 수사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권리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명부가 아닌 입당원서인데다 수사 결과 공무상 기밀 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건 물론이고 당내 경선에서도 하위 20% 감산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에 순천시가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고품질 쌀 유통화와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가루쌀 생산단지 육성 사업 등 국비 사업에 대해 신청 자격을 부여받거나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순천시는 고품질 쌀 유통화 사업 국비 25억 원을 지원받아 순천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국비 87억 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섬지역 택배비 지원금을 확대합니다. 신안군은 홍도를 비롯한 흑산권의 택배 비용이 평균 7,000원에서 15,000원 등 기본 요금에 별도의 추가 운임이 발생해 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억 5천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천사대교와 임자대교 개통으로 임자와 안좌, 팔금, 암태, 자은도가 대상 지역에 포함돼 주민 2만 6천여 명이 지원받게 됩니다. 오는 5월 29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열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앞두고 독일과 호주 등 해외 각국이 잇따라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세계 25개국이 참여해 각 나라의 미래교육 정책과 우수 사례를 공유할 예정으로 전남도 교육청은 이를 연계한 체험 중심 콘텐츠와 홍보 부스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맞춤형 교육의 정착과 미래교육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관련 포럼도 함께 진행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해외 현지 마케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태국 국제여행 박람회에 참가해 일본과 중국, 인도 등 여행사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이스 인센티브 지원 내용과 기반 시설, 대표 관광지 등을 소개하고 30개 업체와 1:1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